시작할까요? 시작했죠, 지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한 20분만 간략하게 강의 계획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작년에는요, 강의 계획 설명하고 공법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에서 아마 다 잡힐 것 같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수업을, 올해는 수업을 일요일 수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수업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부족한 시간을 스터디를 통해서 구성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스터디 했을 땐 되게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되었거든요. 스터디를 제가 관리가 되었는데 좀 아쉽게 올해 갑자기 수강생이 한 80명이 넘어서 85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조가 11개 조, 12개 조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를 컨트롤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조도 너무 많고 하루 수업하니까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시쯤 되면 제가 거의 죽어가잖아요. 이렇게. 기진맥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올해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3일 수업으로 깔았습니다. 장점은 구체적인 수업이 되고 제가 스터디를 봐주는 걸 뛰어넘어서 제 수업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직강으로만 제공될 겁니다. 단점은 3일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장단점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한번 보시면서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거 읽어보시고요. 연간 강의 계획표 한눈으로 보기나 전체 내용 그냥 보기 있잖아요. 그 파트만 한번 보시면서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일요일날 수업이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일에 목금에는 오전에 특강 수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요일날은요. 오전에는 이거는 그냥 편의상 하는 거거든요. 오전에는 국교론을 하고요. 보시면 오후에는 이 문학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교론 수업은 수렴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교론은 질문만 제가 많이 받지 않으면 시간이 오버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학은 발산적 학문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업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길어지고 질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오후 수업을 놓는 이유는 오후에 놓아야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국교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놓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수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아마 이 수업은 9시 30분부터 시작할 거고요. 문학 수업은 2시부터 진행하는데요. 이 수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올해 제가 주관뒀던 수업이 뭐냐면 제가 올해 수업을 하면서 한계점이라고 생각했던 제 수업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를 보니까 학생들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이전에 30명 정도 30명 이하의 수를 가질 때는 제가 모든 학생 이름을 다 알아요. 모든 학생의 개인 신상을 다 알아요. 얘가 몇 번 시험을 받고 어디 지역을 받고 어디 학교 무슨 과를 나왔고 몇 번 시험 봤는데 몇 번에 몇 차가 됐고 더 나가서 남자친구가 있고 없고 뭐 다 알았어요. 정말 술을 잘 먹고 왜? 한 달에 한 번씩도 회식도 하고 그랬거든. 회식해도 통당 몇 마리 안 들어요. 근데 수가 한 80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1년을 들어도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인강생이신가요? 그러면 1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 인강생이신가 봐. 점수 잘 받았는데 인강인가 봐 했는데 직강인 경우도 있고. 당연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름을 모르는 건 단점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요. 평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힘드실 거야. 아침에 제가 작년에 아침에 특강식으로 설명을 한 번씩 해줬거든요. 혹은 질문을 받아줬었는데 올해는 30분 전마다 형성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이 형성평가의 내용은 전주 수업에 대한 형성평가가 될 겁니다. 대부분 빈칸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30분 전에 들여서 20분 푸시고 10분 쉬고 수업 시작하면 형성평가 답안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걸로 지난 시간에 확인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당연히 인강선생님들은 수업 듣기 전에 형성평가 내용을 풀어보셔야 되겠죠? 풀어보시고 인강선생님들은 제가 전형적인 직강 우대 강사잖아요. 인강선생님들은 억울하면 직강 들으시고 직강선생님들은요. 형성평가 때마다 제가 돌려서 채점할 거예요. 걷어가지고 조끼를 이렇게 바꿔서 할 건데 제일 잘하시는 분에게 햄버거나 커피 한 잔씩 드릴게요. 매주.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박수 칠 필요 없어. 선생님들이 권력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보시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형성평가를 할 거고요. 형성평가는 이제 전주 수업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한 번은 뭐냐면 제 수업은 2달 컬이잖아요. 2달 컬이. 2달 컬인데 2달 컬에서 한 번이나 2번 정도를 제가 이름을 붙였어. 현시적 평가라고 붙였어요. 바꿔 말하면 하프 모의고사예요. 혹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과는 상관이 없이, 혹은 조금 상관이 있다도 제가 생각하는 여러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기평, 서술형, 논술형의 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만들 겁니다. 그걸 봐가지고요, 거기에서 우수자들은 제가 본 수업 때 말씀드릴게. 혜택을 드릴게. 커피 한 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경제적인 게 좀 힘들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싶은, 이런 말 저한테 메일 많이 오거든요. 수업을 듣고 싶으나 오랜 수험 경력으로 인해 막 이런 말 있어요. 집안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면 돼. 공부하시면 돼.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약간 좀 좌파적 입장이기 때문에 학원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현시적 평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학원과 아직 협의는 안 됐어. 그게 될 거예요. 되는 거는 수강생이 많으면 돼요. 강사의 힘은, 제가 제 수업 들어보시 아시죠? 강사의 힘은 강사의 학벌이거나 강사의 직위가 아니에요. 수강생이 많으면 강사의 힘이 커집니다. 제가 작년에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갑자기 진지해지는 분위기가 있죠? 아시는 분만 아니까. 현시평가를 할 거고요. 이거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할 건데, 문제는 형성평가는 채점 돌리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시적 평가는 채점 안 해요. 아니, 해설 안 해줄 거예요. 대신에 일요일 수업 말고 목, 금, 오후에 일요일 수업을 다 듣는 학생이나 패키지 수강생을 대상으로 목, 금, 오후에 수업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건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때 신청자를 받아서 현시적 평가를 채점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제 조교들 올해 모의고사 채점 별 때 다 하실 거야. 수업과는 다른 내용을 얻어요, 저한테. 채점할 때 제가 말을 해주거든요. 이건 이런 문제들이고, 이런 답을 써야 되는 거고, 무슨 책에 이런 내용을 나온 것들을 내가 의도를 했다. 그러니까 제 거 채점 별 때 같이 들어온 선생님들은, 정재쌤은 안 왔지만 그분도 놀러 왔었나, 그때? 저 첨삭 받으러 왔구나. 첨삭 받으러 왔다가 첨삭 안 받았어요. 앉아만 있어도 다 첨삭이라고, 그 내용들이. 도움이 되실 거야. 저한테 시간을 소비해주면 그만큼 제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채점을 매고, 이때 아마 해설이 같이 되겠죠. 왜? 이거는 제가 보상해주기 위해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몇 점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문제의 답이 뭐다는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니까. 아무튼 이 두 가지의 평가를 제가 1년 동안 정규 수업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마다, 목요일 날은 국교론, 금요일 날은 문학 수업인데, 이거는 특강으로 묶었습니다. 특강으로 묶을 때 사실 이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들이 수업을 많이 깔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일요일 수업과 평일 수업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반복해. 그러면 사실은 수익은 더 커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제가 엄청 편해요. 나쁜 점은 수강생들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 수업에 대한 비판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 수업에 대한 비판 제가 잘 듣잖아요. 귀가 얇으니까. 악플 쓰면 안 돼요. 저는 다 이렇게 막 주시하고 막 검색, 구글링 하니까 다 들어가 봐요. 근데 제 수업의 단점이 뭔가를 보니까 어려워. 근데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쉽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임용 수업은요, 쉽게 하면 수강생들이 무조건 손해예요. 쉬운 수업은 합격이 안 돼요. 오늘 가르치는 수업이 어려웠다면 냉정하게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의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증명할 수가 있어. 제 수업 들을 때 어렵다고 다 징징댔죠? 1, 2월 달 때. 7, 8, 9 되니까 어때요? 그래도 들리잖아요. 그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들리면 시험장 갔을 때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제 수업 들으신 분들. 다 풀려. 정말로 다 풀려요. 다 풀리는 것과 답을 쓰는 건 다른 거지만, 다르죠, 당연히 달라. 다른데 풀리기는 풀려. 그런 메일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올해 끝나고 제 조교들한테 날마다 자랑쳤거든요. 메일이 몇 개 왔어, 몇 개 왔어.
50개 넘게 메일이 왔어요. 여러분은 50대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잘 안 좋게 생각했었다 그 생각 안 하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는 사람들 내용이 다 똑같아요. 소름 돋았대. 근데 이거는 문제가 적중의 소름이 아니에요. 가르친 게 나오는 거예요. 악장 편입 이런 문제가 가르친 것보다 더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는 그냥 모래주머니 차고 수업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주머니 무거우면 안 차시면 되지. 근데 지금 모래주머니 차시면 마라톤 뛸 때 더 발이 가볍지 않을까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에 예전에 말할 때 반두라 이론. 반두라도 제가 이번에 적중한 거 아시죠? 안 믿죠? 반두라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제 수업 다 들으신 분들이 제가 반두라 강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 이론 설명하면서 능력 기준이냐 동 기준이냐 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때 이미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도움이 되는 것보다 쉬운 거를 좋아해요. 근데 쉬운 거를 좋아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돼. 근데 사랑하는 아들한테, 아들 없는데, 사랑하는 동생한테, 동생이 없는데, 사랑하는 조카한테 아이스크림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싫어하지만 보약을 줘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 수업이 그런 생각, 저 혼자만의 생각. 근데 이 과정에서 어렵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준을 못 낮추겠더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초수생들은 어려워해요, 실제로. 막 울어, 힘들어서. 그래서 두 개로 나눈 이유입니다. 이 수업은요, 정규 수업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하려고. 작년에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작년 임용시험이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이미 좀 쉬웠잖아요. 내년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규 수업은 작년에 1월반과 3월반의 중간쯤으로 맞출 거예요.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3월 수업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끝나면 애들이 줄을 서요. 40분 동안 질문을 하고 있어. 진짜 중간으로 할 거고요. 특강은요, 초수생들을 위한 수업을 할 거예요. 초수생이요. 재학생들이나. 오전 수업 만들고요. 이 오후 수업 때는 뭘 할 거냐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원래 한 3년 전에 한번 했다가 안 했었는데 1년 패키지를 한번 만들었어요. 부담이 좀 간다고 해가지고 수업이 많으니까 1년 패키지나 아니면 전체 수업을 듣거나 일요일 종일반을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오후에 스터디를 구성하는데 이 스터디를 제가 스터디를 쓰지 않고 수업으로 썼어요. 수업으로. 무료 수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강 들으신 분들은 들으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 왜? 이것도 버거우니까. 듣고 싶으면 제가 방법을 마련해 볼게요. 한번. 학원하고 협의해서. 근데 힘들 것 같아. 아무튼 오후 수업으로 구성하고 이 수업에서 뭐를 하냐면 정규 수업이나 목금 수업과는 다른 스터디와 관련된 수업이긴 한데 스터디를 시켜보니까 스터디가 도움이 되는 분도 있는데 스터디가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 그리고 모르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39, 40, 41, 42등끼리 자기들끼리 답안을 맞춰. 그럼 얘들끼리 다수결로 답을 결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이 그냥 가르쳐주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수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하고 구성으로 볼 때는 이 수업이 본 수업이고 이와 관련된 서브 수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종일반이 된다면. 근데 이 수업은 제가 철저하게 제한할 거예요. 제 수업을 다 듣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올해까지는 제 수업을 들으면 다 똑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줬거든요. 주다 보니까 저를 좀 이용하시더라고. 그리고 다 들으신 선생님들이 역손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듣는 사람 더 이득 보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이거 뭐 상업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하고 특강 수업에서는 이와 연계는 시킬 거예요. 연계는 시키되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이 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내용을 설정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일요일날 수업에서 국교론만 기준으로 하면 국교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테마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테마를 새롭게 만들 거예요. 새로운 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테마 수업을 진행을 해. 근데 이 테마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고민을 가져요. 어떤 고민? 왜 남들이 보는 텍스트를 안 보지? 그 텍스트가 무엇인데? 교육과정 해설서, 교과서, 논문이 될 거 아니에요. 1, 2월 달에는 특강 때 교육과정을 볼 거예요. 교육과정 관련된 핵심 용어를 설명해 줄 거예요. 3월 달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5월 달에는 논문을 가지고 수업할 거예요. 작년에는 그 파트들을 본 수업 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 찢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특강만 들어도 대략의 내용들은 이해할 거예요. 왜? 원래 그게 남들은 다 본 교재들이니까. 저는 테마 수업에 대한 보조라고 생각을 하고 할 거니까 연계도 되고 독자적 활동도 될 겁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2월은 저는 4개월 코를 거의 보거든요. 1, 2월은 고전, 3, 4월은 현대문학이 되고 그 시기에 이때는 뭐랄까? 문학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1, 2월 달에. 우리들이 낯설게 하기, 감정이입, 필진성, 개연성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1, 2월 달에 문학이론 수업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강 수업에서는 용어나 문학이론, 기본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그러니까 초수생들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국교로는 용어를 모르면 답을 못 써요. 문학은 고등학교 때 그냥 흘려들었던 것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정서적 동일시, 감정이 비슷한데 약간 다르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오후에 이 무료 수업인데 직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요일 종일반 이상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할 거거든요. 근데 이 수업에서 뭘 할 거냐면 이론서 읽기를 할 거예요. 정독과 발제를 같이 합니다. 근데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서로 해야겠죠, 당연히. 1, 2월 달에는. 근데 3, 4월 달에는 기본 이론서가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박재현의 의사소통론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임용시험에 나오고 있는 이론서들이 있거든요. 그 이론서. 혹은 3, 4월 달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는 뭐 통사나 권영민이나 김윤식 걸 보겠지만 그 뒤에는 이재선 혹은 김윤식의 한국 소설사 많잖아요. 향가의 해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고시가의 탐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혼자 읽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읽으면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찝어줄 거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5월달로 넘어가면 5월달은 일요일날은 기출변형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를 푸니까 이때 뭐라 하냐면 논문을 볼 겁니다. 논문을 볼 거고요. 이때 뭐 하더라? 봐야 돼. (5월달은) 논문 보고 5월달은 문제풀이 할 건데 수능 기출 분석할 겁니다. 수능 기출 분석 이거 보면서 하세요. 이거 보면 하시면 되는데 수능 분석은요. 우리들이 수능을 기출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걸 차라리 이럴 바에는 EBS 보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작품들을 임용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볼 거예요. 그러면 2년 전에 제 수업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당시에 생소한 작가가 이호철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호철 작품이 임용시험에도 나오고 있어요. 최일남의 흐르는 부 임용시험에도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과 임용은 시기상으로 볼 때 2, 3년의 격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기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시간이 되시면 EBS 연계 문제 보셔야 돼요. 올해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직강 보시면 제 조교들이나 저랑 친한 선생님들이 EBS 문제 보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EBS 문제를 파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봐.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5월 달에 나올 형식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 달에는 핵심 유형풀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전당에 문제풀이가 될 거고요. 이때는 특강에서는 핵심어로 확인하는 특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문학 파트가 중요한데 문학에서 제가 뭘 다루냐면 문의 사조를 다룰 거예요. 문의 사조. 예를 들면 20년대, 10년대 후반에 20년대 초반에 대표적인 문의 사조는 뭐죠? 낭만주의. 20년대는 신경강파, 카프문학. 30년대 모더니즘. 40년대 업고, 저항문학, 친일과 저항. 50년대 이념문학 혹은 50년대 모더니즘. 이해되시죠? 분단문학. 60년대 참여문학, 70년대 민중문학, 80년대 노동문학, 90년대 개인문학. 이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이. 혹은 자연주의.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게 끝나면 9월 달부터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수업은 테마 수업이 국교론으로 가다가 전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들이 기초에서 심화로 넘어가요. 올해 제 수업 들어보시 아시겠지만 1, 2월 수업보다 3, 4월 수업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5월, 6월보다 7, 8월이 더 정교했고 7, 8월보다 9월 이후 수업이 더 정교합니다. 그렇게 나갈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강에서는 필수 용어나 문학 이론을 볼 거고 3, 4월 달은 뭐 봅니까? 교과서. 5월, 6월은 논문. 7, 8월은 핵심어. 그 다음에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볼 거고 수업에서의 뭡니까? 무료 수업에서는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서, 개론서라고 하죠. 두 번째는 3, 4월 달에는 좀 더 중요한 새로운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론서를 보고 할 거고 5월, 6월 달에는 수능 기출을 볼 거고 7, 8월 달에는 2013년도 이전에 2차 문제를 볼 거예요. 논술형 문제. 아마 작년에 지연순도 제 거 들으셨나 그때? 2차 문제를 보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푸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제 답 자체가 시중에 돌고 있는 타 강사들의 답안지와 약간 다르게 제가 접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실지가 나옵니다. 이건 제 수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선생님들에 대한 공부 방법을 제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론 공부하고 문제 많이 풀으라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할 때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텍스트가 있어. 첫 번째는 무엇? 교육과정. 두 번째는 교과서. 세 번째는 논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에 더불어서 뭐를 봐야 돼? 이론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과 관련된 국가 중심, 국가 주도의 국어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서 기출특강을 보셔야 되고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와 있는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이해 되시죠? 조금이라도 연계가 다 되잖아요. 이거는 작품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임용시험 합격하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임용 합격 못합니다. 국교론 해설서만 파. 안 돼요. 문학 자습서만 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지도서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계속 외워요. 07 개종 때부터 지도서 외우고 계셔. 벌써 3번 바뀌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세요. 임용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을 가르치면 되게 편하잖아요. 수능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명확해. 공부 못하는 애와 잘하는 애가 구분되기 때문에 되게 가르치기 쉬운데 임용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어렵냐면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합격이 왜 어렵냐?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학교는 내신 좋으면 좋은 학교 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수능 잘 보면 돼. 근데 국어교육과? 국어 잘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과목이야. 근데 국어교육과, 국문과 혹은 교육학과에서 복수전공, 다른 과에서 전과하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다 국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한 학교에 국문과 진학이 1명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대부분 국문과 진학 안 하기 때문에, 국어교육과 진학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자체가 다 학교 다닐 때는 국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우리끼리 붙으니까 마치 UFC 선수들처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고 이게 공부의 양을 수능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자습서를 보시거나 교과서만 보시거나 해설서 한 권으로 때려 맞춰야지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대학교 이상, 대학원 수준으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강사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말이죠. 왜? 제 스스로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부분을 설명해드리면 선생님들이 굳이 강의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험생들의 마음도 알아요. 수업을 편하게 와서 부담 없이 보고 집에 가면 돼요. 제가 이 커리를 학원에 제시하니까 학원에서 당장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수강생들이 부담 느껴서 수업 안 들을 텐데 이 말을 해요. 근데 부담을 느끼는 게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하십니다. 이대로 공부하세요.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요. 원래 보통 제가 1월달부터 한 4월달까지는 편하거든요. 알고 있던 거 그냥 푸니까. 근데 5월달부터 지금까지 10kg가 빠졌어요. 10kg가 넘게.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 공부를 하니까 빠지더라고.
아시죠? 모의고사 다이어트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대로 빠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부끄러워 생각하셔야 돼. 저는 임용시험을 안 봤어요, 올해. 시험을 안 보는 사람도 살이 빠질 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살이 쪘다? 나문이가 쪘다 그러대, 오늘 10kg? 안 돼, 안 돼. 살이 빠지실 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임용시험 떨어지겠습니까? 합격하죠. 다만 임용시험이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저도 가르치면서 어려웠는데 텍스트가 없어요. 어디까지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 해야 돼요. 다.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7, 8월 달 넘어갔을 때 후회해요. 선생님 거 수업을 계속 들을 걸. 중간에 혼자 한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제 수업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계속 꾸준히 좀 찾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커리 한번 보시고요. 커리를 일주일 동안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이 가격은 얼마고, 몇 달 들으면 얼마를 할인해드리고, 이 수업은 어떻게 하고, 그런 말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읽으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하나! 올해 수업을 먼저 공지해드리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저의 수업은 장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스터디를 구성해주는 거고 하나는 질문을 자유롭게 받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떤 강사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올해 수업에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스터디를 제가 관리를 못했고 너무 많아지니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제 삶이 진행이 안 돼요. 하루에 메일을 40개씩 받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질문을, 스터디는 제가 수업으로 바꿔버리고. 이해되시죠? 질문은 카페에서만 받을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때 카페에서만 질문을 받으니까 엄청난 장점이 있어. 질문을 안 해요. 자기들도 아는 거야. 이 질문을 하면 좀 그렇구나. 찾아보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10번 질문하는 것보다 한 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왜? 저도 그 질문을 받으면 제 머릿속에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찾아봐요. 왜 그 찾는 노력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카페에서 하면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거고 찾아서 없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6시 30분이네요. 학원은 4시 반에 끝낸다고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오늘 쉬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는 크리스마스 때 혼자 집에서 교재 만들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하시고 원래 오늘 안 하고 설명회를 크리스마스 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설명회 때마다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2년 전에 설명회 했었는데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폭설이. 3년 전에는 설명회를 찍었는데 카메라맨이 그걸 안 해가지고 녹화가 안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설명회를 한 번 더 했어요. 작년에는 27일이었나 6일이었나 설명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수업 설명회 자료를 만드느라고 올해는 좀 빨리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4시간 반 동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오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많이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시즌이 시작되면 1월 달의 마음가짐이 10월 달까지만 가면 11월은 누구나 하니까 12월 달에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항상 1, 2월 달의 마음가짐이 5월, 6월 되면 빠지더라고요. 이 노량진이 특히나 여의도에 가까워서 4월 기점으로 벚꽃축제, 10월 기점으로 불꽃축제가 있습니다. 두 축제만 참으시면 제가 내년에는 아마 순찰을 한번 돌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수고하셨고 기회가 되면 정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